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뉴욕 기호를 새로 맡게 된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제가 앞으로 뉴욕 증시 시황과 함께 같이 읽었으면 하는 외신 기사를 몇 개 뽑아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나 방송이 처음이라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 올랐고 S&P 500 지수는 0.2%. 이 두 지수가 모두 지금 6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포지티브 플러스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로 나흘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 뭐 별다른 뉴스가 사실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었다는 뉴스가 이게 오후에 나왔었는데요. 아마 주말 동안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뭐 이전보다 줄었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리고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그러니까 아동에게 이 아동은 5세부터 11세 아동에게 긴급 사용 승인이 아무래도 다음 달 지금 next month니까 다음 달 말까지는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주말 동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시장이 아침부터 강하게 반등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다시 분위기가 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CNBC 짐 크래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파지티브 스탁 마켓 오프닝, 그러니까 플러스로 상승한 이 오프닝이 그러니까 장중에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실제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고 장중에 좀 S&P도 하락세로 갔다가 다시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크레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멘트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도 또 다른 포지티브 오프닝을 보였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come in and buy 시장에 들어와서 매수에 나서게 되면 get hurt 다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caution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수 같은 경우는 S&P 500 섹터 중에서 8개가 모두 올랐고요. 특히 에너지 관련주가 유가가 오늘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에너지주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는 나이키가 BTIG가 그 투자 등급을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내렸는데요. 매수에서 뉴트럴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리면서 나이키 주가가 이날 한 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델타 항공과 카니발 등 이제 경제 재개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이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이죠. GM이나 시티그룹 주가, 은행이나 자동차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CPI 지표가 바로 내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 8.3% 오르면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면서 이제 관련 우려가 커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자 물가보다 이 생산자 물가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지 말지 그거를 이제 내일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숫자는 이게 한 5.3%. 그러니까 팩트셋이 예상하고 있는 팩트셋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는 연율로 소비자 물가가 한 5.3% 오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수치가 5.4%였는데요. 5.4%도 이제 2008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물론 5.3%로 약간 수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5% 이상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면 또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또 맴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주 8월 고용보고서 이후에 테이퍼링 얘기는 조금 들어가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월마트 관련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제 약간의 소동이 있었는데 월마트가 그 가상화폐 결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 가상화폐는 라이트코인이라는 이 가상화폐를 자기네들 물건 사고 팔 때 온라인에서 결제 통화로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라이트코인의 가격이 한 20% 정도 올랐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도한 거는 글로벌 뉴스 와이어라는 이 회사에서 그 월마트가 보도 자료를 이렇게 냈다라고 해서 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월마트 대변인이 뭐라고 확인을 했었냐면 그 보도 자료 자체가 authentic,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회사 그 보도 자료를 낸 곳과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이날 그 CNBC 말고도 다른 이제 언론사들이 이 월마트가 라이트코인을 결제하기로 했다라고 기사를 내면서 라이트코인 가격이 오늘 많이 올랐다가 다시 2.2% 하락세로 마감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는 모하메드 엘 에리언, 그러니까 전 핑코 최고 경영자죠. 이분이 또 CNBC에 나와서 한 말씀을 하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자들이 stop buying the dips에서 저가 매수를 멈췄다. 최근 들어서 9월 들어서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패턴이 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 CNBC에 오늘 나와서 He noticed a change in investors' behavior.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행동에서 변화가 발견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바로 9월 시장이 struggle,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아주 빠르게 회복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까지 이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이 주가가 계속 빠르게 반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엘레리언은 이 세 가지로 봤습니다. Buy the dips, 저가 매수, 그리고 또 TINA라고 하죠. No alternative and fear of missing out 해서 티나와 포모 때문이다. 즉, 그 대안 투자가 없는 것과 그리고 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이 두려움, 이 세 가지가 그동안 함께 작용을 해서 어떤 모든 싱글 마켓 폴도 어떤 이제 주가 하락도 바로 곧바로 회복을 했다라면 지금은 이러한 행동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너도 나도 다 같이 따라서 절벽으로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유가 전망치 $100를 내놓았네요. BOA 같은 경우는 배럴당 $100 전망을 이전부터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기를 이번 겨울로 이제 예상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이제 전제를 하기를 날씨가 예상보다 더 추워질 경우에 이제 유가가 $1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본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 시나리오에서 크루드 오일이 2022년 중반에는 $100로 간다는 게 이 회사의 베이스 기본 시나리오고 그보다 더 당겨질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겨울 한파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2022년 나머지 기간 동안은 레인지 바운드,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계속 지금 $70 이상에서 그 초반대에서 계속 박스권을 머무는데 그 수준에서 계속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올해 하반기 브렌트 가격도 배럴당 지금 브렌트 기준으로 한 $70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WTI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70를 돌파해서 마감을 했고 브렌트 같은 경우 $73 계속 여기 $70 언저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BOE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에도 이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겨울 한파 때 예상보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하반기에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아마 원유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이제 유가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애플이
내일 이벤트를 하나 여는데요. 이게 신제품 발표회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매년 9월에 신제품을 발표해 왔는데요. 내일 이벤트 연간 어, 어, 매년 열리는 아이폰 론칭 이벤트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애플 주가가 그래도 밀리지 않고 잘 받쳐줬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겠죠.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CNBC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새로운 아이폰과 또 에어팟 그리고 애플워치 새로운 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 관련 이제 수요가 늘면서 아이폰이나 아니면 뭐 맥북이나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서 수혜를 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지난 분기에 전년 대비 50% 이상 늘었고 맥이나 아이패드 매출은 16% 그리고 12%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기타 사업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이제 와치나 아이팟이 있는 이 기타 상품군에서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그 애플 새로운 아이폰의 그 노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폰의 요 앞에 까만 부분 위쪽에 이 노치 부분이 작아지거나 혹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온 바 있고, 그리고 이 장치에 그 카메라가 얼굴 인식 기능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하원이 새로운 텍스 하이크 증세안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증세안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증세안을 내놓긴 했었는데요. 법인세를 인상하고 그리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그런 증세안을 내놓았었는데, 이번엔 또 민주당대로 하원에서 새로운 그 법안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과 맞물려서 그 안에 이 3조 5천억 달러의 법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담은 이 법안입니다. 우선 보니까 법인세율이 26.5%, 그리고 개인들의 소득세가 39.6%, 이 소득세는 소득세 상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소득세율이 39.6%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26.5%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미국의 법인세가 이제 트럼프 때 21%로 낮춰졌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인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법인세는 28%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세의 최고 그 세율은 39.6%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것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오늘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그 소득 500만 달러 이상인 소득자에 대해서는 3%의 가산세를 또 물리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본이득세는 25%로, 기존에는 이게 30%를 넘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낮춰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민주당이 제안한 거는 이거 하나의 안이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정부안이랑 민주당안이랑 그 상원 그리고 공화당이랑 다 조율을 해나가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에 지금 증세하는 방안으로 이 법인세나 아니면 자본소득세 뭐 이런 거를, 자본이득세나 소득세 같은 거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이 법안 자체가 통과를 하려면 이 3조 5천억 달러 이 지출안도 같이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3조 5천억 달러 지출안은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라고 해서 공화당의 지지 없이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세하는 방법까지도 민주당에서 그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야지만 이 법안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계속 이제 딴지를 걸었던 의원인 조만친 의원이 지금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5%면 이제 26.5%랑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하네요. 어쨌든 요 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3조 5천억 달러의 그 법안에 같이 포함이 되려면 민주당의 100% 지지를 받아야지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라 많이 떨리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